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정오를 6분 넘었습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있었던 남로당 폭동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압하던 군인과 경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이 더 많죠. 그러나 이 폭동을 누가 일으켰는지 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폭동은 김일성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5월로 예정되었던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력 반란이었습니다. 이 공산 반란입니다. 이 핵심은 아무리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거짓말 하면은 윤리위에 제소해야지. 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방방 뜹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남로당 편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남로당 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편입니까? 남로당 뒤에 있는 김일성 세력 편입니까? 이런 민주당을 윤리위에 제소하든지 이런 민주당을 다른 것과 합쳐가지고 해산운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다행히 굽히질 않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내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제주도당이 왜 무장 폭동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에서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문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당시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자들은 미 군정의 체포를 피해 평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소련 공산당의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김일성의 평양 중앙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김일성은 남북 총선거와 50 단독 선거 반대를 당결적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다. 따라서 남로당 중앙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서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공산당의 운영 방식을 보아도 김일성의 지시는 명백하다. 그러면서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금은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빼고 뭐 하나도 더 할 거 없는 이게 정론입니다. 근데 여기 무슨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남로당 4.3 폭동을 미화해가지고 기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반역자가 있었어요. 그 자의 이름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2021년 4.3 기념식에서 요지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때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통일을 꿈꾸었던 사람이다. 통일을 꿈꾸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했다. 먼저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완전히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좋은 일 한 걸로, 통일을 위해서 한 걸로 축켜 세우고,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과 아마 경찰청장이 같이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국군과 경찰이 이런 의거를 진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문재인은 김정은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이자가 평양에서 김정은 앞에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켜 올리는 연설을 한 거, 그 같은 맥락에서 완전히 4.3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4.3 사건을 김일성 입장에서 보는 4.3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문재인은 반역자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더구나 이분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김일성의 지령이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했지, 이거 남도당이 진멋대로 했습니까, 그때? 남도당 지휘부가 다 박헌영이가 북한에 피해 있었는데, 그때 박헌영은 소련군 김일성의 영향력 밑에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겁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태영호를 지키는 것이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일부 제주도 사람들이 또는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진실입니다. 더구나 이 역사적 진실은 뭐냐?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1948년 5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그 국회가 임시국회의장으로서 이승만을 뽑고, 이승만을 지도하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즉 1년의 건국 과정에서 출발점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남로당 주도의 4.3 무장폭동은 바로 건국 방해 행위입니다. 건국 방해 행위를 잘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으니까 생일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반역 아닙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념,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에 성공해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면 다 끝납니다. 오는 8월 15일을 반드시 건국기념일로 기려야 됩니다. 작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이라는 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할 말을 했는데도, 진실된 할 말을 했는데도 겁도 없이 태영호 의원을 핍박하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과 지금 김일성 세력의 대결인데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편에서 김일성식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김정은 앞에서 항복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태영호 의원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